구독과 좋아요 희망입니다. 32페이지. 일찍이 장자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간파하고 있었다. 자, 작은 그냥 그릇 하나를 내걸고 활을 쏘면 잘 쏠 수 있지만 허리띠에 은고리를 내기로, 금은 보화를 내기로 걸면 활을 쏘는 마음이 흔들리고, 황금을 걸고 활을 쏘면 눈앞이 가물가물됩니다. 그 재주는 마찬가지인데, 그 활 쏘는 능력은 마찬가지인데, 무언가 물질에 연연하는 바가 생기면 그것을 중하게 여기게 되어서 그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졸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현대 상업주의가 초래한 만들어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죠. 일상성 혁명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상성 혁명 테크닉의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온 강요된 소비 패턴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의 작은 혁명을 일으켜보라. 자, 일상성 혁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채워져 있는 물건들, 그것을 곰곰이 쳐다보고 그것을 깨끗이 비워봐라. 자, 일상성 혁명의 첫 번째, 여러분이 일상성으로 강요된 소비 패턴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깨끗이 비워보라. 자, 두 번째입니다. 텔레비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바로 전원을 끄라. 자,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내가 보는 예능 프로,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일상성 혁명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냉장고, 그리고 텔레비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좋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차를 즐기지 말고 걷기를 생활화해라. 네 번째 나갑니다. 네 번째. 궁전 같은 아파트에 살기만 꿈꾸지 말고 대자연이 주는 낭만을 만끽해보라. 산을 걸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절망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셈이고, 그리하여 어느새 주체적 삶을 회복하고 만족함의 환희를 느끼게 된다. 비교는 반드시 가짜 절망을 부른다. 자, 비교하는 순간 제가 지옥으로 간다 그랬죠. 자,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비교하는 순간 비교는 가짜 절망을 부른다. 진짜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짜 절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망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가짜 절망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가짜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5페이지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엄친아와 엄친딸이란 말이 유행 많이 했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마 친구 아들 또는 엄마 친구의 딸,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꼬투리가 되는 이 유행어 역시 거짓 절망의 원천이래요. 자, 비교하면 거짓 절망에 빠진다고 했죠. 비교하면 가짜 절망에 빠집니다. 진짜 절망이 아니라 비교하면 가짜 절망에 빠집니다. 자, 어떻게 빠지냐? 잘 보세요. 엄마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빠 되시는 분들. 야 둘째 딸, 엄마 친구 아들이 이번에 인서울대학에 합격했다더라. 야, 엄마 친구 딸이 그 대기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되었다고 하더라고. 뭐 니한테 뭐 꼭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카톡에 올라왔네.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원하지 않던 원했던 간에 비교당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엄마와 아버지의 말투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바로 가짜 절망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근본이란 겁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고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는 것. 누구 저기 부인은 음식 참 잘한다던데 뭐 반찬이 뭐 네 가지 다섯 가지는 나온다고 하더라 여보. 뭐 내가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보, 7층 집 그 아저씨 이번에 승진했대. 차도 새로 샀다 그러더라고. 유럽 7박 8일 여행 갔다 왔다지 뭐야. 뭐 2개월 한 번씩 해외여행 간다든가. 이런 얘기들, 끊었던 담배 다시 피게 만듭니다. 남편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가짜 절망을 부릅니다 여러분.
딸들, 아들들, 다른 아들과 딸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비교를 했는지, 야 뒷집에 공부 잘한다더라, 앞집에 뭐 한다더라, 이런 비교 당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내가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돼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업식이 나에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은 받아도 두 번째 화살은 아이들에게 보내지 말자고요. 그 아이들이 또 자신들의 자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도록 말투, 비교 무조건 금지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투가 애들에게 가짜 절망을 빠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말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누군가에게 비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자존감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행복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진 행복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행복만 귀하게 여기게 된다. 여러분이 자녀분들에게 누구가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는 오롯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소중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대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이 가진 행복만 귀하게 생각해서 오로지 남에 의존하고 그리고 남의 시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로 비교하면 절망에 빠진다고요. 비교가 불러오는 가장 절망에 쉽게 빠져버리는 건 바로 비교다. 절대 아이들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온전하고 고맙다. 내 아이는 그저 태어나줘서 고맙다, 감사해. 오로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절망에 빠진다고 하죠.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비교의 인식의 전환이다. 곧 비교를 통해서 획득된 우월감도, 비교당함으로써 초래된 열등감도 모두 나의 독자적인 가치를 왜곡할 뿐이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비교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금지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네가 우월하다, 이 말도 사실은 아이에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는 못하는데 넌 참 잘해서 대단해, 이런 말도 아이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잠시 아이에게 자존심을 올려줄 수 있지만,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아이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세상과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순간 이 아이는 또 다른 괴로움에 빠져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거로 비이원화돼야 된다고요. 남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고 했죠. 남이 나의 몸이고 내 몸이 나의 몸이고 내 몸이 당신의 몸이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따뜻한 나눔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지만이 이 아이가 강한 자력이 있는, 빛이 나는 에너지를 끌어오는 자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월의식 때문에 자기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바로 좌절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아이가 누구랑 나빠서 네가 더 우월해란 말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이로 인해서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 내가 바로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 존재고, 네가 공부를 잘하지만 그 아이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네 학교를 1등 했어. 자기 반에서 1등을 했어. 우등상을 받았어요. 엄마 나 우등상 받았어. 우리 아이 진짜 우리 반에서 최고야. 너는 진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도 안 돼. 정말 우리 아이는 똑똑해. 참 똑똑해 말이야. 혜주야 넌 참 똑똑해. 그치? 명희야 넌 참 똑똑해. 이렇게 막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와 달라. 그래 최고야. 너 같은 아이 없어. 막 이렇게 우월해지게 키워주잖아요. 근데 분명 그 아이보다 똑똑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더 잘난 친구가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말했던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생겨버리면 바로 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원화시키는 순간 내가
존재들과 이원화시키는 순간 바로 우리가 내 이 자존감과 이 존립성이 무너집니다. 그 아이는 다른 잘하는 거 있을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한다면 그 아이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그 아이는 운동을 잘해. 그래, 넌 이걸 잘하고 다른 존재들도 다 귀해. 그래, 우린 더불어 가는 사회야. 이런 내용으로 부모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학교에는 경쟁 구도니까 누굴 밟고 일어서야지만이 뭐 성공하고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가 최고. 그게 아니라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우리 아이는 소중해. 넌 참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 아들 최고, 이런 말은 좋죠. 내 아들 최고. 근데 너가 반에서 최고, 네 친구들 중에서 최고,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 가족에서도 그래요.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네 셋째가 최고야. 아버지가 그런 말 해보세요. 그러면 둘째, 넷째하고 첫째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안 듣는다고 해도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듣는 순간 내가 형보다 더 우월하고 내 동생보다 더 우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 우리 꼭 체크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자, 한번 써보세요.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누구랑도 비교당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칭찬해줘야죠. 상을 받으면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좋죠. 칭찬해주고.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소중한 존재야. 다른 아들과 비교만 하지 말란 말이야. 다른 아들에 비해서 네가 너무 잘해.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아이가 우월감이 생긴다고요. 그냥 자체로 존재로 소중하다는 마음을 꼭 내줘. 넌 너무 소중해.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 참 좋다. 운동도 잘하고 소중해. 너희 반에서 1등이야. 최고야. 다른 아이들 비교해서 네가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보다 그냥 이 아이는 그 존재로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비교를 합니까?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그냥 태어나서 살아있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고요. 여러분은 비교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랑에게도.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은 보지 마세요. 안 돼요. 36페이지입니다. 가짜 절망은 성급한 속단에서 올 수 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깨닫지 못한다. 자,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것 똑같아요. 거기 다 왔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도 그냥 꼴대 앞에서 넘어지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적잖이 많이 이제 만나고 있어요. 성급하게 절대 체념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나는 절대 서둘러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절대 결론 내리지 마라. 절대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 인생을. 예? 성급한 결론은 우리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일이 걸렀어. 야, 여기서 끝이야. 이런 체념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꼬리표 달면 안 됩니다. 꼬리표. 안 되라는 꼬리표. 이건 바로 떼버리세요. 자, 내 삶에 안 되라는 꼬리표 뗀다. 자, 뗀다. 안 되라는 꼬리표 떼버리세요. 에이, 떼버려. 에이. 자, 꼬리표 있는 데 가서 떼버려. 탁 떼버리세요, 여러분. 안 되라는 꼬리표 없어요. 지금 떼버리세요. 자, 꼬리표 달지 마세요. 자, 꼬리표. 내 인생에 안 되라는 꼬리표 떼버린다. 탁 떼버리세요. 딱.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프랭클린은 이렇게 답했다. 당신 혹시 그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을 좋게 두드렸을 겁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쳤을 때 돌은 갑자기 2조각으로 갈라집니다. 이는 한 번의 망치질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이죠. 허튼 시도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망치질도 우리가 성공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한 번의 노력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단박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단박에 성공해야 되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런 꿈 깨란 말입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노력과 연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깨달음을 얻고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성과를 올린 분들은 그 승진한 것에 욕심이 내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빨리 끓은 냄비가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는 행복이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부터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 이거는 통째로 박살내기. 오케이? 나에겐 앞으로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은 없다. 자, 절대 없습니다. 당장은 답답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보라.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곳들을 보게 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갖게 한다. 가짜 절망을 깨달으라. 그 자체로 당신에게 폐기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추천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꼴이 올리세요.